옛적의 산과들이 고요하던 때에 깊은 산골 속에 자리한 청강마을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쉽사리 닿지 않는 신성한 장소가 있었으니 바로 천년 묵은 전설을 품고 있는 용소였습니다. 그곳은 마을 어귀를 병풍처럼 감싸 안은 높은 폭포 아래 마치 거울처럼 맑고 푸른 물을 담고 있는 웅덩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용소가 오랜 옛날 승천하지 못한 용이 남긴 눈물로 이루어졌다고 믿었으며 그 물을 길어 마셔야만 하네 농사가 풍년이 들고 집안의 우환이 없어진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청강마을의 평화는 오직 용소의 물이 마르지 않아야만 지속될 수 있었고, 따라서 마을 사람들에게 용소는 단순한 웅덩이가 아닌 삶의 뿌리이자 영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폭포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이 고요한 마을에서 이 용소를 자신의 목숨처럼 여기고 지키는 한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으니 그 이름은 유나였습니다. 그녀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오직 병든 할머니와 단둘이 살면서도 그 누구보다 맑고 고든 마음씨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유나의 집은 용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할머니는 대대로 용소를 관리하고 그 신성함을 지켜온 집안의 마지막 후손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유나는 동이 트기 전 가장 먼저 일어나 차가운 약수 한 그릇을 정갈하게 떠올리고는 조용히 폭포 아래 용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그 웅덩이 주위를 깨끗이 쓸고 혹여라도 나뭇가지나 낙엽이 떨어져 물을 흐릴세라 조심스럽게 건져 올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용소를 바라보는 눈빛은 마치 살아있는 누군가를 대하듯 애틋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어릴 적부터 유나에게 용소에 깃든 천년 묵은 용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용이 이무기로 천년을 살다 하늘로 오르지 못하고 흘린 슬픔의 눈물이란다. 그 눈물이 마르는 날은 이 마을의 숨결도 함께 큰는 날이니 너는 이 물을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 할머니의 그 엄중한 목소리는 유나의 어린 가슴에 깊이 새겨져 용소를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의 소명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유나의 마음속에는 잔잔한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하신 할머니께서는 이제 방 밖으로 나서시는 일조차 힘겨워하셨고 마을 사람들은 예전처럼 용소의 신성함을 믿기보다는 그저 그 물을 농사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원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짙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을 이장님을 비롯한 몇몇 젊은 사람들은 폭포와 용소가 있는 이 비경을 외지 사람들에게 공개하여 마을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용소의 고요함보다는 그곳을 개발함으로써 얻게 될 눈앞의 이익만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유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만약 용소 주변에 객주들이 들어서고 시끌벅적한 장터가 들어선다면 용소에 깃든 그 맑고 고귀한 영험함은 분명 사라지고 말 것이라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할머니의 가르침을 되새겨보아도 이 거센 변화의 물결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어귀의 낡은 정자에서 모여 앉은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유나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용소 말이야. 저렇게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아예 폭포의 물길을 돌려서 논에대는 물로 쓰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짓는 게 낫지 않겠어? 유난의 집안이 대대로 지켜왔다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잖아. 이장님의 말에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용소에 대한 존경심 대신 개발에 대한 기대와 탐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유나는 그 자리에서 몸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용소가 마을의 경제적인 부흥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바로 이 마을을 지탱하는 용의 눈물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차마 그 자리에 나서서 자신의 마음을 소리쳐 말할 용기는 없었지만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하고 폭포 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포 소리가 그녀의 슬픔을 대신
울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평소보다 더욱 정성껏 용소를 청소했습니다. 차가운 물 속에 손을 담가 용소 바닥에 쌓인 작은 돌멩이들까지 하나하나 주워냈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 같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다짐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절대로 이 용소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 물이 마르지 않도록, 이 맑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제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어요. 그때 평소에는 말수가 적으신 할머니께서 문턱에 기대어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나야,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란다. 천년을 기다린 슬픔은 그만큼 깊고 단단한 법이지. 겉모습에 흔들리지 말고 네 마음의 소리만 들어야 한다. 할머니의 말씀은 마치 오래된 예언처럼 들렸고 유나는 그 말 속에서 용소의 비밀을 지키는 것에 대한 더욱 확고한 믿음을 얻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은 짧았지만 그 무게는 천 근과 같았습니다. 유나는 이제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용소, 그리고 용소와 하나가 된 듯한 맑은 물빛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용소에 얽힌 전설을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승천을 앞둔 용이 인간의 탐욕 때문에 날개를 다쳐 끝내 하늘로 오르지 못하고 그 슬픔과 분노가 천년 동안 응축되어 만들어진 눈물이 바로 이 용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은 단순히 시원한 물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욕심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만약 마을 사람들이 욕심에 눈이 멀어 이 용소를 훼손하려 한다면 용의 슬픔이 다시 한번 폭발하여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용소의 마지막 파수꾼임을 알았고 그 책임감은 그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용소 주변에 피어나는 들꽃들을 꺾어 바위에 정성껏 올려두며 용의 영혼을 달래는 작은 의식을 치렀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매서운 바람이 산골짜기를 휘감았습니다. 청강마을의 낮은 지붕 위에는 흰 눈이 소복이 쌓였고 마을은 온통 고요와 적막에 잠겨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개발에 대한 논의는 잠시 수그러들었지만 유나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사람들의 욕심 또한 다시금 고개를 들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할머니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어 가셨고 기침 소리가 밤마다 그녀의 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유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희미한 달빛 아래 방 안가득 울려 퍼지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옛말로 중얼거리며 마치 용소의 영혼과 대화하는 듯한 신비로운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잠꼬대처럼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었구나. 천년 동안 숨겨온 푸른 빛이 곧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잘 지켜야 한다, 유나야. 유나는 할머니의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푸른 빛이라니? 천년 동안 숨겨온 빛? 그녀는 용소 바닥에는 돌멩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은 분명 용소 깊은 곳에 아주 특별하고 신비로운 무언가가 숨겨져 있음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부터 유나는 용소를 청소할 때마다 물속 깊은 곳을 더욱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맑은 물은 바닥까지 훤히 비추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평범한 자갈과 모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할머니의 말씀을 믿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나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용소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소 주변을 돌며 기도를 하듯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고 물을 뜨기 전에는 반드시 두 손을 모아 허리를 굽혀 예를 표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행동은 비록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였을지 몰라도 그녀 자신에게는 용소와 더욱 깊이 연결되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에 살던 유나의 먼 친척인 화룡이라는 사람이 청강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번지르르한 비단 옷을 입고 기름진 말투를 쓰는 도시에서 살다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화룡은 유난의 집을 찾아와 자신이 이 땅의 정당한 상속자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폭포와 용소 일대는 원래부터 우리 집안의 소유였다. 내 할머니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기셨다. 이제부터 나는 이곳을 개발하여 더 좋은 곳으로 만들 것이다. 유나는 화룡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무엇보다 이 용소는 집안의 소유이기 이전에 마을 모두의 생명수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유나는 단호하게 화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용소는 조상 대대로 마을의 평안을 위해 지켜온 신성한 곳입니다.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신성한 곳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화룡은 그녀의 말을 콧방귀도 뀌지 않고 비웃었습니다. 겨우 계집애가 하는 말이 귀여울 뿐이다. 낡고 냄새나는 웅덩이를 신성이라니. 곧 황금알을 낳는 땅으로 변할 곳이니 너는 그냥 조용히 할머니나 돌보도록 해라. 화룡의 등장은 청강마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마을 이장님과 몇몇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럴듯한 개발 계획을 보여주며 마을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화룡이 제시한 계획은 용소를 메우고 그 위에 번듯한 여관과 상점가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마을이 부유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마을 사람들을 부추겼습니다. 이장님은 화룡의 편에 서서 유난의 집안이 대대로 용소를 지켰다는 건 알지만 그 덕에 마을이 가난해진 것도 사실이다. 이젠 우리도 잘 살아야 하지 않겠나 라며 유나를 압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대대로 지켜온 용소의 신성함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하루아침에 마을 전체의 적이 된 듯한 외로움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홀로 용소 옆에 앉아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용의 슬픔을 위로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용이시여, 이 어리석은 인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부디 이 물을 거두지 마십시오. 유나의 절박한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화룡은 매일같이 그녀의 집을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는 유나의 할머니에게도 억지로 개발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했고 할머니께서는 쇠약해진 몸으로도 끝까지 거절하셨습니다. 이 땅은 내 것이 아니다. 천년을 기다린 용의 눈물이 흐르는 곳이니 나는 감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할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화룡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유나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네 할머니가 늙고 미쳐서 세상을 볼 줄 모른다. 네가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집안은 마을에서 쫓겨날 것이다. 유나는 이러한 모욕과 위협 속에서도 굳건히 버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머니의 마지막 희망이자 용소의 마지막 파수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용소에서 떠오르는 푸른 기운을 볼 때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푸른 빛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희망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유나는 낡은 광에서 할머니가 오래전에 보시던 빛바랜 두루마리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그것은 용소에 얽힌 아주 자세한 기록이었습니다. 첫 장에는 용이 승천하지 못한 슬픈 이야기가 그림과 함께 묘사되어 있었고 마지막 장에는 붉은 글씨로 다음과 같은 경고가 쓰여 있었습니다. 욕심이 다 물이 흐려지고 용의 슬픔이 차올라 웅덩이가 얼어붙을 때 천년 동안 숨겨온 푸른 옥류의 모습을 드러낼지니 오직 맑고 고든 심성의 소유자만이 그 눈물을 만질 수 있다. 그 눈물을 얻는 자 마을의 평안을 되찾을 것이요. 그렇지 못한 자는 용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유나는 그 글을 읽자마자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푸른 빛이 바로 용의 눈물로 굳어진 푸른 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옥은 마을의 위기가 닥쳤을 때
즉 물이 흐려지고 웅덩이가 얼어붙을 때 나타난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유나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옛적의 산과들이 고요하던 때에 깊은 산골 속에 자리한 청강마을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쉽사리 닿지 않는 신성한 장소가 있었으니 바로 천년 묵은 전설을 품고 있는 용소였습니다. 그곳은 마을 어귀를 병풍처럼 감싸안은 높은 폭포 아래 마치 거울처럼 맑고 푸른 물을 담고 있는 웅덩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용소가 오랜 옛날 승천하지 못한 용이 남긴 눈물로 이루어졌다고 믿었으며 그 물을 길어 마셔야만 한 해 농사가 풍년이 들고 집안의 우환이 없어진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청강마을의 평화는 오직 용소의 물이 마르지 않아야만 지속될 수 있었고, 따라서 마을 사람들에게 용소는 단순한 웅덩이가 아닌 삶의 뿌리이자 영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폭포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이 고요한 마을에서 이 용소를 자신의 목숨처럼 여기고 지키는 한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으니 그 이름은 유나였습니다. 그녀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오직 병든 할머니와 단둘이 살면서도 그 누구보다 맑고 고든 마음씨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유나의 집은 용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할머니는 대대로 용소를 관리하고 그 신성함을 지켜온 집안의 마지막 후손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유나는 동이 트기 전 가장 먼저 일어나 차가운 약수 한 그릇을 정갈하게 떠올리고는 조용히 폭포 아래 용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그 웅덩이 주위를 깨끗이 쓸고 혹여라도 나뭇가지나 낙엽이 떨어져 물을 흐릴세라 조심스럽게 건져 올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용소를 바라보는 눈빛은 마치 살아있는 누군가를 대하듯 애틋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어릴 적부터 유나에게 용소에 깃든 천년 묵은 용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용이 이무기로 천년을 살다 하늘로 오르지 못하고 흘린 슬픔의 눈물이란다. 그 눈물이 마르는 날은 이 마을의 숨결도 함께 채는 날이니 너는 이 물을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 할머니의 그 엄중한 목소리는 유나의 어린 가슴에 깊이 새겨져 용소를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의 소명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유나의 마음속에는 잔잔한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하신 할머니께서는 이제 방 밖으로 나서시는 일조차 힘겨워하셨고 마을 사람들은 예전처럼 용소의 신성함을 믿기보다는 그저 그 물을 농사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원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짙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을 이장님을 비롯한 몇몇 젊은 사람들은 폭포와 용소가 있는 이 비경을 외지 사람들에게 공개하여 마을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용소의 고요함보다는 그곳을 개발함으로써 얻게 될 눈앞의 이익만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유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만약 용소 주변에 객주들이 들어서고 시끌벅적한 장터가 들어선다면 용소에 깃든 그 맑고 고귀한 영험함은 분명 사라지고 말 것이라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할머니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아도 이 거센 변화의 물결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어귀의 낡은 정자에서 모여 앉은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유나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용소 말이야, 저렇게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아예 폭포의 물길을 돌려서 논에 대는 물로 쓰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짓는 게 낫지 않겠어? 유난의 집안이 대대로 지켜왔다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잖아. 이장님의 말에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용소에 대한 존경심 대신 개발에 대한 기대와 탐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유나는 그 자리에서 몸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용소가 마을의 경제적인 부흥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바로 이 마을을 지탱하는 용의 눈물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차마 그 자리에 나서서
자신의 마음을 소리쳐 말할 용기는 없었지만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하고 폭포 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포 소리가 그녀의 슬픔을 대신 울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평소보다 더욱 정성껏 용소를 청소했습니다. 차가운 물 속에 손을 담가 용소 바닥에 쌓인 작은 돌멩이들까지 하나하나 주워냈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 같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다짐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절대로 이 용소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 물이 마르지 않도록, 이 맑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제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어요. 그때 평소에는 말수가 적으신 할머니께서 문턱에 기대어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나야,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란다. 천년을 기다린 슬픔은 그만큼 깊고 단단한 법이지. 겉모습에 흔들리지 말고 내 마음의 소리만 들어야 한다. 할머니의 말씀은 마치 오래된 예언처럼 들렸고 유나는 그 말 속에서 용소의 비밀을 지키는 것에 대한 더욱 확고한 믿음을 얻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은 짧았지만 그 무게는 천근과 같았습니다. 유나는 이제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용소, 그리고 용소와 하나가 된 듯한 맑은 물빛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용소에 얽힌 전설을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승천을 앞둔 용이 인간의 탐욕 때문에 날개를 다쳐 끝내 하늘로 오르지 못하고 그 슬픔과 분노가 천년 동안 응축되어 만들어진 눈물이 바로 이 용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은 단순히 시원한 물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욕심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만약 마을 사람들이 욕심에 눈이 멀어 이 용소를 훼손하려 한다면 용의 슬픔이 다시 한번 폭발하여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용소의 마지막 파수꾼임을 알았고 그 책임감은 그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용소 주변에 피어나는 들꽃들을 꺾어 바위에 정성껏 올려두며 용의 영혼을 달래는 작은 의식을 치렀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매서운 바람이 산골짜기를 휘감았습니다. 청강마을의 낮은 지붕 위에는 흰 눈이 소복이 쌓였고 마을은 온통 고요와 적막에 잠겨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개발에 대한 논의는 잠시 수그러들었지만 유나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사람들의 욕심 또한 다시금 고개를 들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할머니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어 가셨고 기침 소리가 밤마다 그녀의 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유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희미한 달빛 아래 방 안 가득 울려 퍼지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옛말로 중얼거리며 마치 용소의 영혼과 대화하는 듯한 신비로운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잠꼬대처럼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었구나. 천년 동안 숨겨온 푸른 빛이 곧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잘 지켜야 한다. 유나야. 유나는 할머니의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푸른 빛이라니? 천년 동안 숨겨온 빛. 그녀는 용소 바닥에는 돌멩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은 분명 용소 깊은 곳에 아주 특별하고 신비로운 무언가가 숨겨져 있음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부터 유나는 용소를 청소할 때마다 물속 깊은 곳을 더욱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맑은 물은 바닥까지 훤히 비추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평범한 자갈과 모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할머니의 말씀을 믿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나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용소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소 주변을 돌며 기도를 하듯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고 물을 뜨기 전에는 반드시 두 손을 모아 허리를 굽혀 예를 표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행동은
비록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였을지 몰라도 그녀 자신에게는 용소와 더욱 깊이 연결되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에 살던 유나의 먼 친척인 화룡이라는 사람이 청강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번지르르한 비단옷을 입고 기름진 말투를 쓰는 도시에서 살다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화룡은 유난의 집을 찾아와 자신이 이 땅의 정당한 상속자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폭포와 용소 일대는 원래부터 우리 집안의 소유였다. 내 할머니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기셨다. 이제부터 나는 이곳을 개발하여 더 좋은 곳으로 만들 것이다. 유나는 화룡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무엇보다 이 용소는 집안의 소유이기 이전에 마을 모두의 생명수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유나는 단호하게 화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용소는 조상 대대로 마을의 평안을 위해 지켜온 신성한 곳입니다.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신성한 곳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화룡은 그녀의 말을 콧방귀도 퀴지 않고 비웃었습니다. 겨우 계집애가 하는 말이 귀여울 뿐이다. 낡고 냄새나는 웅덩이를 신성이라니. 곧 황금알을 낳는 땅으로 변할 곳이니 너는 그냥 조용히 할머니나 돌보도록 해라. 화룡의 등장은 청강마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마을 이장님과 몇몇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럴듯한 개발 계획을 보여주며 마을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화룡이 제시한 계획은 용소를 메우고 그 위에 번듯한 여관과 상점가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마을이 부유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마을 사람들을 부추겼습니다. 이장님은 화룡의 편에 서서 유난의 집안이 대대로 용소를 지켰다는 건 알지만 그 덕에 마을이 가난해진 것도 사실이다. 이젠 우리도 잘 살아야 하지 않겠나 라며 유나를 압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대대로 지켜온 용소의 신성함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하루아침에 마을 전체의 적이 된 듯한 외로움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홀로 용소 옆에 앉아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용의 슬픔을 위로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용이시여, 이 어리석은 인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부디 이 물을 거두지 마십시오. 유나의 절박한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화룡은 매일같이 그녀의 집을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는 유나의 할머니에게도 억지로 개발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했고 할머니께서는 쇠약해진 몸으로도 끝까지 거절하셨습니다. 이 땅은 내 것이 아니다. 천년을 기다린 용의 눈물이 흐르는 곳이니 나는 감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할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화룡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유나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내 할머니가 늙고 미쳐서 세상을 볼 줄 모른다. 네가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집안은 마을에서 쫓겨날 것이다. 유나는 이러한 모욕과 위협 속에서도 굳건히 버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머니의 마지막 희망이자 용소의 마지막 파수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용소에서 떠오르는 푸른 기운을 볼 때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푸른 빛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희망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유나는 낡은 광에서 할머니가 오래전에 보시던 빛바랜 두루마리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그것은 용소에 얽힌 아주 자세한 기록이었습니다. 첫 장에는 용이 승천하지 못한 슬픈 이야기가 그림과 함께 묘사되어 있었고 마지막 장에는 붉은 글씨로 다음과 같은 경고가 쓰여 있었습니다. 욕심이 다 물이 흐려지고 용의 슬픔이 차올라 웅덩이가 얼어붙을 때 천년 동안 숨겨온 푸른 옹이 모습을 드러낼지니 오직 맑고 고든 심성의 소유자만이 그 눈물을 만질 수 있다. 그 눈물을 얻는 자 마을의 평안을 되찾을 것이요. 그렇지 못한 자는 용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유나는 그 글을 읽자마자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푸른 빛이 바로 용의 눈물로 굳어진 푸른 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옥은 마을에 위기가 닥쳤을 때, 즉 물이 흐려지고 웅덩이가 얼어붙을 때 나타난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유나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화룡이 마을에 들어온 지 열흘이 채 되지 않아 용소에는 확연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물빛이었습니다. 전에는 하늘의 구름까지 비출 만큼 맑고 투명했던 용소의 물이 이제는 흙탕물처럼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나가 아무리 정성껏 청소를 해도 물속에서부터 올라오는 탁함은 가라앉을 줄을 몰랐습니다. 폭포수 아래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 역시 힘을 잃어 웅장했던 폭포 소리는 마치 병든 노인의 기침 소리처럼 가늘게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이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겨울이라 물이 좀 흐려졌겠지 하고 넘겼지만 용소에 물을 길러왔던 아낙네들의 입을 통해 불안한 소문이 마을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용소의 물맛이 예전 같지 않다네. 흙냄새가 나고 마시면 속이 거북하다는 사람도 있어. 화룡은 이 소문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호통을 쳤습니다. 보아라. 유난의 집안이 대대로 지켜왔다는 용소의 꼴이 이렇다. 물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저 아이는 제 고집만 부리고 있다. 이것은 용소의 신령이 노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소홀하여 생긴 일일 뿐이다. 이제 저곳은 더 이상 생명수가 아니라 역병을 옮기는 재앙의 웅덩이가 될 것이다. 그의 말은 듣는 이들의 귀에 그럴싸하게 들렸습니다. 특히 몇몇 사람들은 용소물을 마신 후 배탈이 났다는 소문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룡은 한술 더 떠 용소 주변에 금줄을 치고 오염된 물이라는 팻말을 세웠습니다. 그는 유나가 용소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이제 이 땅이 자신의 소유임을 만천하에 공표하려 했습니다. 유나는 용소 앞에 서서 금줄을 걷어내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화룡의 위협적인 태도에 쉽사리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유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화룡의 달콤한 약속, 즉 개발만 되면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나에게 은혜를 입었던 이웃들조차 화룡 앞에서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유나야, 너도 이제 그만 고집을 꺾고 할머니를 설득해보렴. 우리가 잘 되자고 하는 일인데 내 고집 때문에 마을 전체가 손해를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이장님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압력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유나는 서러움에 눈물이 났지만 그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그녀는 용소를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물이 흐려진 것은 제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가 아닙니다. 화룡의 욕심과 마을 사람들의 탐욕이 이 물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말씀하신 예언의 시기가 바로 지금임을 직감했습니다. 물이 흐려지고 있다는 것은 용의 분노가 시작되고 있다는 명확한 징조였습니다. 이때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목수 아저씨가 유나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평생을 청강마을의 나무를 다듬으며 살아온 정직하고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화룡이 가져온 개발 계획서를 만드는 일에 참여했다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는 마음이 불편해진 참이었습니다. 목수 아저씨는 유나에게 아무도 듣지 못하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유나야, 화룡이 보여준 그 땅 문서 말이네. 내가 보기에 그 종이는 너무 새 것 같고 인장도 우리 마을의 오래된 인장이 아닌 듯하더군. 내가 젊었을 때 관청에서 일하는 친구를 통해 본 문서와는 확연히 달랐어. 그저 내가 늙어서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지만 너는 그 자를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목수 아저씨의 말은 유나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의 의심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진실임을 확인시켜주는 결정적인 단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수 아저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했지만 마을의 분위기 때문에 대놓고 유나의 편에 설 용기는 없었습니다. 화룡은 기세를 몰아 본격적인 개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읍내에서 인부들을 불러 모았고 용소를 메우기 위한 흙과 자갈을 실은 수레들이 마을 어귀에 줄지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수레가 지나갈 때마다 먼지가 풀풀 날려온 마을을 뒤덮었고 고요했던 청각마을은 삽시간에 시끄럽고 분주한 공사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유나는 이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 흙과 자갈이 용소의 영혼을 묻어버릴 관뚜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용소 앞에 홀로 서서 수레들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이곳은 신성한 곳입니다. 함부로 흙을 부어서는 안 됩니다. 인부들은 화룡의 명령대로 유나를 밀어냈습니다. 아가씨,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니 비켜주시오. 이 일을 방해하면 당신에게도 좋을 것이 없을 거요. 유나는 힘없는 여자아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절없이 밀려나 바닥에 주저앉았고 차가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촛불 아래 희미한 눈빛으로 유나를 바라보셨습니다. 유나는 할머니의 쇠약해진 모습을 보며 차마 용소의 위기를 직접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마치 마지막 유언처럼 힘없는 목소리로 유나에게 중요한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맑은 물이 썩기 전에 뿌리를 단단히 잡아야 한다. 네가 찾아낸 그 두루마리의 마지막 장을 다시 읽어보아라. 푸른 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네가 용의 눈물을 흘릴 만큼 간절해야만 한다. 그리고 기억해라. 용의 눈물은 눈이 얼어붙을 때 가장 깊은 곳에서 드러난다. 할머니의 말씀은 짧았지만 그 속에 담긴 지혜는 유나의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눈이 얼어붙을 때 유나는 문득 용소의 물이 예전과는 달리 이상하리만큼 차가워졌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유나는 다시 광에서 꺼낸 두루마리를 펴보았습니다. 욕심이 다 물이 흐려지고 용의 슬픔이 차올라 웅덩이가 얼어붙을 때 이 구절이 그녀의 눈에 박혔습니다. 물은 이미 흐려졌고 그 탁함은 화룡과 마을 사람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웅덩이가 얼어붙을 때라는 예언이 곧 현실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청각마을은 깊은 산속이라 겨울에도 용소만큼은 얼지 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폭포수 아래의 물은 늘 맑고 따뜻한 기운을 품고 있어 아무리 추운 한겨울에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용소가 얼어붙는다면 그것은 용의 분노와 슬픔이 극에 달했음을 의미하는 무서운 징조가 될 것이었습니다. 유나는 불안감과 동시에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녀는 반드시 푸른 옥을 찾아내어 이 재앙을 막아내야만 했습니다. 유나는 화룡의 감시를 피해 몰래 용소로 향했습니다. 밤은 깊었고 폭포 소리는 더욱 스산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가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손을 물에 담가보니 평소보다 훨씬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물속 깊은 곳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낮에 보았던 흐릿한 물빛 대신 아주 희미하게 푸른색 빛깔이 감도는 듯했습니다. 마치 꿈결처럼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아련한 빛이었습니다. 저것이 푸른 옥일까? 유나는 흥분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처럼 용의 눈물을 흘릴 만큼 간절해야만 그 옥을 만질 수 있다는 예언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용소를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때 화룡이 고용한 인부 2명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용소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저 흐릿한 물이 뭐가 신성하다고 지키는 건지 원. 이장님 말대로 그냥 빨리 메우고 객주나 짓는 게 낫지. 맞아.
그래야 우리도 풍정 두둑하게 받고 시내에 가서 기생집 구경이라도 하지. 그들의 천박하고 경솔한 말에 유나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몸을 바위 뒤에 숨겼습니다. 인부들은 용소 주변에 남아있던 작은 돌멩이들을 집어 던지며 놀이를 즐겼습니다. 저들은 용소의 신성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유나는 자신의 무력함에 다시 한번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용소의 물이 이들의 탐욕스러운 손에 의해 영원히 더럽혀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나의 눈물은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용소에 대한 간절한 사랑과 용을 향한 헌신의 맹세였습니다. 그녀는 온몸의 기운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용이 씨여, 당신의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부디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슬픔을 걷어내고 이 마을에 다시 맑은 물이 흐르게 하겠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끝났을 때 인부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유나는 다시 조심스럽게 용소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소의 물이 낮보다 훨씬 더 탁해져 있었고 수면 위로는 얇은 얼음막이 희미하게 형성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웅덩이가 얼어붙는다. 예언의 두 번째 징조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은 곧 용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푸른 옥은 눈이 얼어붙을 때 가장 깊은 곳에서 드러난다. 이제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화룡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고 며칠 안에 용소를 완전히 메우려고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유나는 집으로 돌아가 두꺼운 옷을 껴입고 할머니가 숨겨두신 낡은 횃불 하나를 챙겼습니다. 그녀는 할머니 방 앞에 꿇어앉아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용소를 지키러 가겠습니다. 부디 편안히 주무십시오. 제가 돌아올 때까지 용의 눈물이 할머니를 지켜주실 거예요. 할머니는 대답 없이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불안해하는 유나에게 너는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새벽녘, 유나는 횃불을 들고 용소로 향했습니다. 이미 용소의 가장자리에는 얇은 얼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물이 얼어붙는다는 것은 곧 물속의 생명들이 더 이상 숨 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유나는 폭포 아래의 바위에 조심스럽게 섰습니다. 그녀는 횃불을 물속에 비추었습니다. 물은 여전히 탁했지만 물속 깊은 곳에서 아까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푸른 빛이 깜빡거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뛰고 있었고 유나를 향해 손짓하는 것 같았습니다. 푸른 옥이다. 용의 눈물. 유나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횃불을 바위에 내려놓고 차가운 물 속으로 몸을 던질 준비를 했습니다. 물이 얼마나 깊을지 그리고 얼음이 깨지면서 닥쳐올 위험은 어떨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에게는 용소를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결연한 눈빛으로 폭포 아래 깊은 용소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유나는 차가운 물 속으로 온몸을 던졌습니다. 겨울 새벽의 용소물은 살을 애는 듯한 냉기였으며 그녀의 몸은 순식간에 마비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숨을 꾹 참고 두 눈을 부릅뜨자 물속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혼탁했습니다. 화룡의 욕심과 마을 사람들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탁함이 물속 시야를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손을 더듬거리며 아래로 잠수했습니다. 폭포의 물줄기가 만들어내는 강한 물살이 그녀를 옆으로 밀어냈지만 유나는 필사적으로 바닥을 향해 몸을 움직였습니다. 할머니의 말씀과 두루마리에 적힌 경고가 그녀의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푸른 옥을 찾아야 해. 용의 눈물을 찾아야만 해. 그녀의 심장은 얼음물 속에서도 뜨겁게 고동쳤습니다. 물속은
어둠 속의 미로와 같았습니다. 몇 번이나 발이 바위에 미끄러지고 폐가 터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물 밖으로 나가 다시 숨을 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그때 물속 깊은 곳에서 아까 보았던 바로 그 푸른 빛이 희미하게 유나를 인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심해 속에서 피어난 보석처럼 신비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유나는 그 빛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차가운 물살은 그녀를 방해하는 듯 했지만 동시에 그 물살 속에서 용의 영혼이 그녀를 응원하는 듯한 따뜻한 기운도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마침내 용소의 가장 깊은 바닥에 발이 닿았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발길이 1000년 동안 닿지 않았던 용의 슬픔이 응축된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유나는 횃불빛 대신 자신의 눈을 믿고 푸른 빛이 나오는 곳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딱딱하고 차가운 돌멩이들 사이로 그녀의 손에 닿는 순간 온몸에 따스한 전율이 흐르는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표면이 매끄럽고 차가운 물 속에서도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듯한 영롱한 물체였습니다. 유나가 손을 오므려 그 물체를 움켜쥐자 푸른 빛은 더욱 강하게 빛을 발하며 어두운 물속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머니와 두루마리가 예언했던 1000년 동안 숨겨온 용의 눈물 룸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옥이 아니라 용이 승천하지 못한 채 흘린 슬픔과 분노, 그리고 이 마을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 응축된 결정체였습니다. 유나는 그 옥을 잡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으로 수많은 환영들이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환영 속에서 1000년 전 용이 하늘로 오르지 못하고 날개를 다쳐 폭포 아래로 추락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용이 인간의 탐욕 때문에 승천의 기회를 놓쳤다는 슬픈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용은 이 마을 사람들의 죄와 욕심을 벌하려 했으나 마지막 순간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분노 대신 이 땅에 영원히 맑은 물을 공급하는 셈이 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 눈물은 너희들의 탐욕을 씻어내고 너희들의 양심을 깨우칠 것이다. 만약 다시금 탐욕이 짙어지면 이 눈물은 다시 땅속으로 숨어들 것이니 용의 목소리가 유나의 영혼에 깊이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유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용소는 단순한 수원지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도덕성과 양심을 비추는 영적인 거울이었던 것입니다. 폐가 터질 듯한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유나는 필사적으로 수면 위로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푸른 옥을 꼭 쥔 그녀의 손이 물 밖으로 나오자 용소의 표면은 여전히 얇은 얼음막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젖은 몸을 이끌고 헐떡이며 폭포 아래 바위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몸은 추위에 떨렸지만 손에 쥐어진 푸른 옥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샘솟아 그녀의 전신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그 옥을 받쳐들고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옥의 푸른 빛은 어둠을 뚫고 주변을 환하게 비추었으며 그 빛이 용소의 물에 닿자 혼탁했던 물이 마치 마법처럼 순식간에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흙탕물처럼 보이던 물이 투명한 유리처럼 변하고 바닥에 깔렸던 자갈과 모래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물이 맑아지자 용소의 물살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폭포수도 이전처럼 우렁차고 웅장한 소리를 내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 몇 분 만에 일어났습니다. 유나는 이 기적적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의 눈물이 가진 천년 묵은 영험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녀는 화룡이 오늘 안으로 용소를 메우려는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용의 눈물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를 사용하여 어떻게 마을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탐욕의 장막을 걷어낼 수 있을지가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온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화룡의 계략을 폭로하고 용소의 진정한 가치를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유나는 젖은 옷을 입은 채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를 깨웠습니다.
할머니, 해냈어요. 용의 눈물을 찾았습니다. 유나의 손에 쥐어진 푸른 옥을 본 할머니의 눈에는 희미하게나마 생기가 돌았습니다. 할머니는 유나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장하구나. 이제 때가 되었다. 용의 눈물은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니 네가 이 옥을 들고 마을 사람들에게 활용이 가진 문서가 가짜임을 밝혀야 한다. 그들의 탐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용의 슬픔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내일 해가 가장 높이 떴을 때 용소 앞에서 그들을 모두 불러 모으거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이 있었고 유나는 그 말씀에 따라 결전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천년의 영험함이 깃든 용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화룡은 인부들을 이끌고 용소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장님과 마을 유지들을 대동하고 오늘 용소를 메우는 작업을 시작하여 개발의 첫 삽을 뜨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혹시라도 개발 이익에서 제외될까 싶어 대부분 용소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화룡은 당당하게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낡고 쓸모없는 웅덩이가 바로 우리 마을의 발전과 불을 막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당한 상속자로서 이 땅에 번듯한 건물과 상점가를 지어 여러분 모두가 부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의 연설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유나가 맑은 목소리로 외치며 사람들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비록 피곤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푸른 옥처럼 맑고 강렬했습니다. 잠깐만요. 화룡 씨는 이 용소의 진실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용소는 낡은 웅덩이가 아니라 천년 동안 우리 마을을 지켜온 용의 눈물입니다. 유나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화룡은 당황했지만 곧 짐짓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유나를 비웃었습니다. 이봐라, 아직도 잠꼬대를 하는구나. 내 할머니의 낡은 전설 노름은 이제 끝내야지. 네가 무슨 수로 천년 묵은 용의 눈물을 증명할 텐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건 그저 폭포 아래서 주운 예쁜 돌멩이일 뿐이겠지. 화룡의 말에 마을 사람들도 다시 유나를 조롱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미 화룡의 달콤한 말에 취해 있었고 유나의 진실된 목소리는 그저 방해꾼의 넋두리처럼 들렸습니다. 유나는 화룡의 조롱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젖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용소의 신성함을 대변하는 무녀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푸른 옥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햇빛이 옥을 통과하자 옥은 눈부시게 빛을 발하며 용소 주변 전체를 푸른 빛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흐릿하고 탁했던 용소의 물이 지금은 다시 거울처럼 맑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적인 변화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밤사이에 물이 저렇게 맑아지다니. 정말 신기하네. 유나가 저 옥을 들고 온 뒤로 물빛이 변했어. 마을 사람들은 서로 웅성거리며 용소의 맑은 물빛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유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두루마리에서 읽었던 내용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옥은 천년을 기다린 용의 눈물입니다. 용이 인간의 탐욕 때문에 승천하지 못하고 흘린 슬픔이 응축된 보물입니다. 이 물이 흐려진 것은 제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가 아니라 화룡 씨의 탐욕과 여러분의 욕심이 이 물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용의 분노가 차올라 어젯밤 용소가 얼어붙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 물속 깊이 들어가 이 옥을 찾아냈습니다. 이 옥은 진실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녀는 용의 눈물을 용소의 물에 살짝 담갔다가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푸른 옥은 더욱 강렬하게 빛나며 그 빛이 화룡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화룡은 유나의 당당한 태도와 용소의 기적적인 변화에 당황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이냐. 이 모든 것은 우연일 뿐이다. 네가 내 소유권을 주장하는 문서를 봤느냐. 이것이 바로 이 땅이 내 것임을 증명하는 관청 문서다. 화룡은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온 땅 문서를 꺼내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완벽하게 위조된 문서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유나가 들고 있던 용의 눈물에서 나온 푸른 빛이 화룡의 손에 있는 문서에 닿았습니다. 놀랍게도 푸른 빛이 닿자마자 화룡이 들고 있던 종이는 마치 불에 탄 것처럼 순식간에 시커멓게 재로 변하며 바스러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경악하는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서가 사라졌어. 용의 눈물이 진실을 밝힌 것이 분명하네. 마을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고 이장님과 마을 유지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화룡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룡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창백해져 말을 잇지 못하고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용의 눈물 앞에서 자신의 거짓과 탐욕이 모두 벗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없었습니다. 화룡의 손에 들려있던 개발 문서가 푸른 옥의 빛 앞에서 재가 되어 바스러지자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펼쳐진 초자연적인 현상에 압도되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유나가 들고 있는 푸른 옥, 천년을 기다린 용의 눈물이 내뿜는 신비로운 빛은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화룡의 탐욕과 거짓을 산산이 부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눈앞의 이익에만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집단적인 욕심이 용소의 물을 흐리게 했고 결국 마을 전체를 재앙의 문턱까지 끌고 갔다는 뼈아픈 진실이 그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용소 주변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오직 다시 우렁차게 흐르기 시작한 폭포 소리만이 그들의 귀를 때렸습니다. 마을 이장님은 사태의 심각성을 가장 먼저 파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헛된 욕심으로 인해 마을 전체가 속았다는 사실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장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화룡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감히 용의 눈물이 흐르는 신성한 곳에서 거짓과 탐욕으로 마을 사람들을 속이려 했느냐. 너는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닐 뿐더러 우리 조상들의 땅에 발을 디딜 자격조차 없는 간악한 자이다. 당장 네가 가져온 모든 수레와 인부들을 데리고 이 마을에서 영원히 떠나라. 다시는 청강마을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이장님의 분노는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대변하는 것이었고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화룡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화룡은 자신의 모든 계략이 허망하게 무너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두려움과 분노로 일그러졌지만 용의 눈물이 내뿜는 신성한 기운에 감히 반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들고 온 문서가 재가 된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허공에 흩어진 가루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나라는 어린 여자아이, 그리고 그녀가 지켜온 낡은 웅덩이 때문이라는 생각에 치를 떨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는 남아있던 인부들에게 서둘러 모든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인부들 역시 용소에서 벌어진 기이한 현상에 겁을 먹은 터라 서둘러 수레를 돌려 마을 어귀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화룡은 마지막 순간까지 유나를 노려보며 분노와 저주가 담긴 눈빛을 보냈지만 유나는 그저 묵묵히 푸른 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화룡과 인부들이 떠나자 용소 주변에는 긴장감 대신 짙은 부끄러움이 감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서성거렸습니다. 그들이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는지, 그리고 유나의 진심을 얼마나 짓밟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장님은 깊이 한숨을 쉬며 유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유나야, 죄송하다. 우리가 어리석고 눈이 멀어 너와 내 할머니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 1000년 동안 이 마을을 지켜온 신성한 용의 눈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저 간사한 자의 거짓말에 속아 이 땅을 더럽힐 뻔했다. 이 모든 죄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다른 마을 사람들도 너도 나도 유나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나는 이장님과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참회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용의 눈물이 바랐던 것은 벌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양심이 다시 맑아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장님, 고개를 드십시오. 용소의 물이 다시 맑아진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또한 맑아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화룡 씨가 용소를 메우기 위해 가져온 저 흙과 돌들을 어서 치워주십시오. 저것들이 용소 주변에 남아있는 한 용의 슬픔은 완전히 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유나의 요청에 마을 사람들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개발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용소의 신성함을 회복시키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삽과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소를 메우기 위해 가져왔던 모든 흙과 돌들을 부지런히 치워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든 사람들은 물론이고 젊은이들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그들은 땀을 흘리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씻어내고 마을의 평화를 되찾는다는 것에 감사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굳은 노력 덕분에 용소 주변을 어지럽히던 모든 잔해들이 깨끗하게 치워졌습니다. 용소 주변의 풀과 나무들 역시 깨끗해졌고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은 더욱 맑고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탐욕의 찌꺼기를 걷어내는 정화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이때 어제 유나에게 조심스럽게 화룡의 문서가 가짜일 수 있다고 알려주었던 목수 아저씨가 유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용소 옆에 튼튼한 나무로 만든 작은 나무통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그는 부끄러운 듯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어제 너에게 용기를 내어 말해줬어야 했는데 내가 두려움에 너무 늦게 나섰다. 미안하다. 이건 네가 용소를 청소할 때 쓸 물통이다. 그 전보다 훨씬 튼튼하게 만들었으니 이젠 무거운 물통 대신 이걸 사용하렴. 용의 눈물을 지키는 내 정성을 내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좋겠다. 목수 아저씨의 진심 어린 행동은 유나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목수 아저씨에게 깊이 고개 숙여 감사했습니다. 유나는 목수 아저씨가 만들어준 나무통에 푸른 옥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용소에 가장 맑은 물을 떠서 그 옥이 잠기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그 물통을 조심스럽게 자신의 집 할머니 방 옆에 작은 제단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용의 눈물을 안전하게 보관함과 동시에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성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유나가 푸른 옥을 제단에 올려놓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제서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신 듯 편안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구나. 네가 용의 눈물을 1000년의 기다림 끝에 세상에 드러냈으니 이 마을은 다시 평안할 것이다. 네가 진정 이 용소의 주인이자 파수꾼이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는 여전히 깊었습니다. 용소 주변 청소 작업이 마무리되자 마을 사람들은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장님은 유나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저녁 식사를 함께할 것을 청했습니다. 유나야, 너 때문에 이 마을이 살았다. 오늘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 감사하는 잔치를 열고 싶지만 너무 소란스러워지면 용소의 평안을 깰까 염려된다. 대신 오늘은 우리가 조용히 너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우리 집에 와서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가렴. 유나는 이장님의 진심을 알고 그의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맑은 물로 깨끗이 씻고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장님 댁 마당에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시끌벅적한 잔치 대신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아낙네들은 맵쌀로 지은 고슬고슬한 밥과 용소물로 길러낸 채소들로 만든 정갈한 반찬을 한 상 가득 차려냈습니다. 유나가 상에 앉자 이장님은 무릎을 꿇고 유나에게 술잔을 올렸습니다. 이 잔은 너의 용기와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잔이다. 부디 이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이 술을 받아주렴. 유나는 잔을 받아들고 조용히 마을 사람들을 향해 고개 숙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그저 묵묵히 마을 사람들과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과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은 조용히 유나에게 그간의 오해와 무례함을 사과했습니다. 한 아낙네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내가 내 할머니를 늙은 망령이라며 험담했었는데 이제 생각하니 내가 바로 망령이었다. 내 욕심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유나는 그 아낙네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언니, 괜찮습니다. 이제 용소의 물이 다시 맑아졌으니 우리 모두 처음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용의 눈물은 우리에게 벌을 내리려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준 것뿐입니다. 유나의 관용적인 말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로운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유나는 이장님 댁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용소 앞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폭포수는 어둠 속에서도 끊임없이 쏟아져 내리며 맑고 청아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유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용소의 물은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고 그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어떠한 탁함이나 슬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완벽한 고요와 안정이었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마음속에도 깊은 평화가 찾아왔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용소와 마을을 지켜낸 자신의 역할에 감사했습니다. 유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파수꾼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용소로 돌아왔고 그들 모두가 용소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 방에 들렀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며칠간의 마음고생이 이제야 풀린 듯 편안하고 잔잔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유나는 재단에 놓인 푸른 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옥은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푸른 빛을 내뿜으며 집안을 따스하고 평화로운 기운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 빛은 마을 전체를 덮고 있는 듯 했습니다. 유나는 할머니 곁에 조용히 앉아 이 평화로운 순간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통해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평화롭게 반짝였고 멀리서 들려오는 폭포 소리가 마치 마을 전체에 축복을 내려주는 듯 했습니다. 유나는 이 모든 것이 용의 눈물이 가져다 준 선물임을 알았습니다. 1000년 동안 이 마을 사람들을 지켜온 용의 슬픔과 헌신이 마침내 탐욕을 이겨내고 진정한 평화로 승화된 것입니다. 그녀는 감사와 안도감에 젖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음 날 아침 다시 맑은 용소에 물을 떠올리고 평화로운 일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저 이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청각마을에는 맑고 청명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마을을 짓눌렀던 불안과 탐욕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폭포에서 쏟아지는 물줄기는 어느 때보다 힘차고 시원한 소리를 내며 마을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유나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마음은 평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할머니 방에 들러 할머니의 안녕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며칠 전보다 훨씬 더 편안한 얼굴로 주무시고 계셨으며 그 모습은 유나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방 한구석 재단 위에 놓인 푸른 옥은 여전히 은은한 빛을 발하며 집안을 수호하는 듯 했습니다. 유나는 정갈하게 옷을 갈아입고 목수 아저씨가 만들어준 새 나무통을 들고 용소로 향했습니다. 새벽 이슬을 머금은 길은 맑고 깨끗했습니다. 용소에 도착하자 유나는 그 맑음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물은 수정처럼 투명했고 바닥에 작은 돌멩이들까지 선명하게 들여다 보였습니다. 폭포수 아래에는 아침 햇살이 부서져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나무통에 용소에 물을 담았습니다. 물을 뜨는 순간 그녀는 용소의 물에서 따뜻하고 신성한 기운이 전해져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물은 이제 다시 마을 사람들의 양심과 함께 영원한 생명수로 돌아온 것입니다. 유나는 물통을 가득 채우고 두 손을 모아 용소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유나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은 이미 부지런히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장님은 아침 일찍부터 자신의 집 앞에서 낡은 농기구들을 정리하고 있었고 아낙네들은 맑아진 용소물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유나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유나야, 좋은 아침이다. 어젯밤 편안히 잘 잤느냐? 폭포 소리가 이제는 재앙의 소리가 아니라 복을 불러오는 풍악 소리처럼 들리는구나. 이장님의 말 속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들의 맑아진 얼굴을 보며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마을은 이전의 고요함과 평화를 완전히 되찾았으며 그 평화는 더욱 단단해진 믿음 위에 세워진 듯 했습니다. 유나는 할머니께 용소에 맑은 물을 올려드리고 따뜻한 죽을 끓여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죽을 천천히 드시면서 유나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의 눈물이 진정으로 이 마을을 구했구나. 그리고 그 눈물을 세상에 드러낸 것이 바로 너다. 이제 너는 용의 눈물을 보관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이 마을의 영적인 수호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내 마음이 곧 용소의 맑음이니 그 마음을 언제나 굳게 지켜야 한다. 할머니의 이 말씀은 유나에게 새로운 책임감을 부여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여 할머니의 말씀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용소의 맑음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은 유나네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이장님의 제안으로 마을 사람들은 용소 바로 옆 폭포 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 곳에 작은 미륵당 1월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은 용의 눈물을 상징적으로 기리고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공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목수 아저씨는 가장 좋은 목재를 골라 정성껏 건물을 짓기 시작했고 다른 마을 사람들은 돌을 나르고 흙을 다지는 일을 도왔습니다. 이 작업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하나 되어 용소에 대한 존경심과 유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공동체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의 땀과 노력이 모여 미륵당은 순식간에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어 갔습니다. 미륵당이 완성된 후 이장님은 유나에게 가장 먼저 이 미륵당의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유나야, 이 미륵당은 네가 용소를 지켜낸 그 영험한 힘을 기리는 곳이다. 용의 눈물은 내 집 재단에 있겠지만 이 미륵당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용소를 향한 신성함을 되새기는 곳이 될 것이다. 네가 이 미륵당을 관리하고 마을의 안녕을 위해 이곳에서 기도를 올려주었으면 한다. 유나는 겸손하게 그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단지 용소의 전설을 지킨 하나의 매개체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믿음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용소 주변의 너른 마당에 모여 대동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번 잔치는 지난번 이장님 댁의 조용한 저녁 식사와는 달랐습니다. 맑아진 용소 물로 지은 밥과 산에서 나는 신선한 나물, 그리고 마을에서 담근 맑은 술이 풍성하게 차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마주보며 웃고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반성하며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이 잔치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화룡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마을이 본래의 순수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돌아왔음을 선언하는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모두가 유나에게 감사했지만 유나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잔치의 하이라이트는 이장님이 직접 유나에게 술잔을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장님은 잔을 높이 들고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1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용의 눈물 덕분에 평안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탐욕으로 그 소중함을 잊을 뻔했으나 유나의 굳건한 마음과 용기로 이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유나는 우리 마을의 수호자이자 용소의 진정한 파수꾼입니다. 유나의 건강과 청강마을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 건배.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며 잔을 부딪혔고 그들의 목소리는 밤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나는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했고 그들의 뜨거운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나는 할머니의 침실을 지키며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 계셨고 희미한 등잔불 아래에서 유나는 푸른 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옥에서 나오는 은은한 빛은 그녀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용소에 얽힌 1000년의 전설을 되새겼습니다. 용의 슬픔과 분노가 탐욕을 벌한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이 인간의 양심을 깨우치고 다시 맑은 마음을 되찾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영험함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배웠습니다. 유나는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깊은 밤, 하늘에는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공기는 맑고 차가웠으며 멀리서 들려오는 폭포 소리는 세상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폭포 소리를 따라 조용히 용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용소 주변은 낮에 지어진 미륵당 덕분에 더욱 신성하고 정갈해 보였습니다. 용소의 물은 한밤중에도 은은한 푸른빛을 머금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푸른 옥이 물속 깊은 곳에서 빛을 보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유나는 그 물가에 조용히 앉아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물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 담긴 기운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유나는 그곳에 오래도록 앉아 밤하늘의 별과 폭포 소리 그리고 용소의 맑은 물빛을 마음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을은 평안하고 할머니는 건강을 되찾으실 것이며 용의 눈물은 영원히 이 땅을 지켜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용소와 마을 사람들의 조화로운 삶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염원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지켜야 한다는 강박 대신 감사함과 평화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자리, 용소의 파수꾼이자 수호자로서의 자리를 영원히 지킬 것입니다.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소에 깊이 고개 숙여 예를 표하고 미륵당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 곁에 누운 유나는 눈을 감고 폭포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용이 평화롭게 숨쉬는 소리처럼 들렸고 그녀의 마음을 깊은 안식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평온해졌습니다. 모든 갈등이 해결되었고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화합을 이루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평화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온 마음을 담아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